중2 때부터 함께 공부해온 두 사람. 3월 모의고사를 본 후라 오늘은 공부할 것이 유난히 더 많다. 내고 해가지고 딴 얘기 나오고 그런 건 없나? 이래 8번 곱해봤다니까 내가 여기 수검등이 되게. 근데 안 되더라고. 계산 실수인갑다. 내가 있으면 잘 되고. 아 시험 때마다 내가 어떻게 따라다니는데. 그건 맞지만. 중학 시절부터 늘 최상위권을 유지해온 경민이는 수민이에겐 둘도 없는 최고의 과외 선생님이다. 하면 알았다. 확실하다. 무조건 잘할 것 같아. 경민이의 설명을 듣던 수민이가 작은 수첩 하나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공부한 내용을 옮겨 적기 시작했는데 근데 제주도랑 울릉도는 별로. 이거 질문 수첩인데요. 제가 조금이라도 모르는 거 있으면 여기 다 적거든요. 그래서 경민이한테 질문하고 경민이가 제한테 답변해 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공부해요. 한 장 한 장 빼곡히 메모된 두 친구의 질문과 답변들. 마치 수첩을 통해 대화를 하듯 수민이는 질문을, 경민이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달아두었다. 질문의 내용이나 그 형식도 각양각색. 두 사람만의 오래된 공부 방법인 듯 보였다. 중2 때부터 했으니까 5년 정도 됐네요. 이거 하면서 경민이랑 좀 본격적으로 친해지게 돼가지고 친해진 건 한 5년 정도인 것 같아요. 수민이가 이거 물어보면서 저랑 같이 다니고 친해지고 그렇게 절친이 됐거든요. 사람들이 많으면은 5년째 우정의 메신저가 돼준 질문 수첩. 하지만 처음 이 수첩을 만들게 된 건 우연한 계기에서였다. 원래 중1, 2 때 같은 반이었거든요. 근데 중1에서 중2 초반까지는 별로 안 친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요. 그러니까 제가 432명 중에 402등을 하는 그런 끝에서 노는 애였고 경민이는 상위권에서 노는 애인데 솔직히 제 생각으론 그때만 해도 공부 잘하는 애들은 되게 식상하고 막 말도 안 통할 것 같고 막 그랬거든요. 중학교 2학년. 공부보다 친구가 더 중요했던 수민이에게 어울려 다니던 친구들과 멀어진 사건은 더할 수 없이 큰 고민거리였다. 그때 수민이에게 손을 내밀어준 또 다른 친구 경민이. 중1 때부터 같은 반이었지만 말 한 번 제대로 나눠본 적 없었던 두 사람. 하지만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둘도 없는 친구가 될 수 있었다. 그런데 수민이의 진짜 고민은 그때부터였다. 최상위권인 친구와 최하위권인 자신 사이에 거리감이 커져갔다. 원래 끼리끼리 노니까는 경민이 옆에 친구들은 다 공부를 좀 하는 애들이었는데 그래도 저는 진짜 바닥에 있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어울릴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레벨을 맞춰야 그 같은 물에서 놀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경민이하고 같이 그 친구들하고 함께 놀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고마운 친구를 생각하며 공부를 결심한 수민이. 하지만 기초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 모르는 것들이 대부분. 혼자 공부를 하기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다. 수민이는 고민을 하기 시작한다. 기초가 안 돼 있어서 진짜 이거 하나부터 열까지 진짜 다 물으려면 진짜 너무 창피한데 이거 하나하나 다 물어봐야 되나? 그래도 공부하려면 어쩔 수 없잖아. 지금 한번 망신당하는 게 나중에 망신당하는 것보다 낫잖아. 수민이의 선택은 바로 친구 경민이었다. 선생님께 질문을 하는 것은 두려웠지만 친구에게라면 어떤 것이든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았다. 이 풍비고사 운사가
수민이의 그런 열심이 오히려 더 고마웠던 경민이. 그렇게 두 사람은 질문 수첩 속에 한 줄 한 줄 우정을 기록해 나갔다. 흰백이랑 우산 하나는 이거보다는 이제는 안정적으로 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수민이. 5년 전 처음 만들었던 질문 수첩을 넘겨보며 수민이도 경민이도 감회가 새롭다. 야 이거 원트랑 윌라시랑 몰랐나 같은지. 근데 여기 또 몰랐다고. 1년 차인데. 1년 새 원트 이거 한 게 몰랐다고. 진짜 바보였다. 대박. 이제 알았나? 알거든. 시험 범위 안에 있는 내용은 거의 모두 다 물어봤고요. 뭐 진짜 다 물어봤어요. 책 안에 있는 내용이라고 빼곡히 다 물어보고요. 그러고는 뭐 나한테 제일 물었을 때 제일 황당했던 게 음표라고 할 줄 몰라가지고 콩나물 대가리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너무 황당해서 그때 4시간 동안 붙잡고 얘기해 준 적도 있어요. 이것도 네가 답해준 것 같은데. 교과서의 단어 하나하나를 질문하던 친구 수민이. 하지만 공부하겠다는 결심만큼은 누구 못지 않았다. 그때 수민이가 저한테 뭐 공부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뭐 아 그래 그러면은 모르는 거 나한테 물어봐라 내가 아는 거 다 가르쳐 줄게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힘 닿는 데까지 도와주고 싶었죠. 경민이의 도움을 받으며 수민이가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한 건 중2 2학기부터. 기말 시험을 목표로 경민이와 함께 만든 질문 수첩을 언제 어디서건 들고 다녔다. 경민이가 신경 써준 만큼 2배 더 노력한다는 각오였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역시 수학. 수민이는 초등학교 5학년 수학 익힘책을 다시 펼쳤다. 수학에 대한 기초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공부를 시작하려면 조금 늦더라도 기초부터 다져나가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2달 남짓 초등학교 수학부터 공부해 나아갔다. 마지막에 답 낼 때 막 통분하거나 그래야 될 때 기초적인 딴 애들한테 기초적인 건데 저는 못 내겠더라고요. 그 기초가 안 세져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애들한텐 구구단처럼 받아들여질지 모르지만 저는 기초 개념을 쌓는다는 식으로 공부했어요. 기초가 중요한 건 영어 또한 마찬가지. 일단 교과서의 문장을 기본으로 공부를 시작했다. 문장이 저절로 암기될 때까지 해석이 잘 되지 않더라도 무조건 읽고 또 읽으며 문장을 익혀나갔다. 하루 중 자투리 시간은 모두 단어 암기에 쏟아부었다. 집 곳곳에 영어 단어를 써두고 세수를 할 때나 밥을 먹을 때에도 단어 암기에 매달렸다. 그렇게 학기말 고사를 치른 후 믿을 수 없는 결과였다. 늘 400위권에 있던 수민이의 이름이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려 상위권에 올라 있었다. 수민이 자기 자신도 참 뿌듯해하고 저도 참 보람 있었거든요. 그런 생각과 동시에 아 얘도 이만큼 하면은 정말 할 수 있는 애구나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학교에서 뛰어다니고 막 선생님 찾아가서 막 일부러 막 말하고 막 그랬어요. 부모님한테 일부러 더 기쁘게 하려고 학교에서 성적표 나왔는데 말 안 하고 있었거든요. 엄마는 원래 집에 있었는데 말 일부러 안 했고 아빠 와가지고 같이 말씀드렸는데 완전 진짜 많이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공부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 후 수민이는 공부의 방법에도 변화를 주기 시작했다.
무작정 암기하는 방법 대신 그날의 시간표대로 복습 계획을 짜고 그 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나갔다. 공부량이 늘어날수록 경민이와의 질문 수첩 공부에도 변화가 생겼다. 단편적인 단어 뜻을 묻는 일은 줄어들고 질문 수준은 조금씩 높아져 갔다. 하면은 이거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서로 수민이의 변화는 함께 공부하는 경민이에게도 새로운 자극이 돼주었다. 여전히 수민이의 질문에 자신이 답변해주는 형식을 유지하고는 있었지만 수민이의 질문 수준이 높아지면서 경민이도 몰랐던 것을 새롭게 공부하거나 알고 있었던 것이라도 수민이에게 설명하기 전에 한 번 더 확실히 복습하는 일이 많아졌다. 뭔가 여학생들끼리는 공부에 있어가지고 서로 좀 경쟁도 하고 시기 질투도 참 많은데 진짜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르쳐주는 친구 같았고 또 수민이는 그거를 진심으로 믿었고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공부해 나가는 과정에서 경민이도 열심히 하고 수민이도 거기에 따라서 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성적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경민이는 가져왔다. 아 경민이 왔어. 네. 와 경민이 왔구나. 경민아. 안녕하세요. 잘 있었어. 경민이를 더 챙기시는 것 같아요. 우리 경민이 예뻐요. 너무 예뻐요. 수민이도 예쁘고. 수민이와 경민이가 친해진 후부터 경민이는 수민이네 집 최고의 손님이 됐다. 많이 안 먹어도 돼. 이제 대학 서울 갈 때 수민이도 데리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빠가 전에 그랬지. 우리 수민이도 데리고 가라 경민아 이랬잖아. 내가 그 이야기를 얘한테 한 5번 정도 했어. 네 혼자만 가면 안 된다고 수민이도 꼭 데려가라고. 경민이에게 말할 수 없이 고맙다는 수민이의 아버지. 아무것도 잘 모르는 수민이를 갖다가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옆에서 이렇게 많이 가르쳐주고 많이 도와준 그런 점도 고맙지만서도 그런 우리한테도 이야기 못할 우리가 수민이한테 이야기 못 해줄 걸 경민이가 나름대로 수민이를 다독거려주고 또 수민이는 또 그런 경민이를 또 다독거려주고 그런 했다는 그런 점에서 경민이한테 상당히 많이 이래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3이 된 후 요즘 경민이가 가장 신경 써서 공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언어 영역이다. 단편소설 지문 하나를 보더라도 꼼꼼하게 분석하며 문제에 접근하려고 노력 중이다. 한참 문제를 풀던 경민이가 파일 하나를 꺼냈다. 색색깔의 펜으로 알록달록 그림이 그려져 있는 노트. 단편 소설의 내용을 그림으로 정리해둔 것인지 한 장 한 장 소설 작품의 제목과 그 작품에 관련된 메모들이 눈에 띈다. 이거요. 문학 작품 볼 때 쉽게 보려고 인물이랑 사건 위주로 정리한 구조도예요. 아, 문학 작품 공부할 때는 이런 그림을 그려서 공부해요? 네. 이렇게 공부하면요. 좀 눈에 한눈에 들어오고 좋아요. 근데 이게 사실 제 게 아니고요. 수민이 거거든요. 네. 제가 언어 영역 점수가 안 올라서 고생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민이가 이렇게 하면은 성적이 오른다고 저 빌려줬었어요. 경민이가 너무 고민하고 있길래 혹시나 싶어서 경민이한테 제가 구조도 이렇게 한다고 내가 구조도 이렇게 한다고 말을 해줬는데 되게 놀라면서 이렇게 방법이 있을 수도 있구나 하면서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놀라는 모습에 나도 놀랐고 고2 3월 모의고사에서 언어 영역 3등급을 받았던 경민이.
유난히 어려웠던 문학 문제 때문이었다. 그래서 더욱 신선하게 다가왔던 수민이의 문학작품 구조도 수민이식 문학작품 구조도의 핵심은 바로 인물과 그들 사이의 사건을 한 장으로 정리한다는 것. 많이 알아보기 위해서 비호화했어요. 먼저 등장인물들과 그들의 관계를 간략한 기호로 표시한다. 하트표면은 사랑하는 사이인 거예요. 이렇게 해골 표시면은 둘이 사이가 좀 안 좋다는 거를. 인물 사이의 감정과 갈등 관계가 정리되고 나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각 인물별로 그가 겪은 주요 사건을 간략히 정리하고 추가적으로 알아야 할 작품의 주제와 시사점들을 정리하면 완성. 수민이의 공부법을 토대로 자신의 공부 스타일에 변화를 준 경민이. 문학작품을 그냥 소설처럼 대했던 기존의 방법을 버리자 성적은 점차 제자리를 찾아갔다. 구조도라는 게 주요 사건을 정리한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내더라도 여기 지문 안에 있는 인물이나 사건 위주로 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조도를 잘 정리하게 되면은 문제를 아무리 꽈서 내더라도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를 보시면요. 이 지문이 성자 이차돈이라는 문학작품에 관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구조도로 정리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18번, 19번 문제에 대입해보면 18번은 인물 간의 갈등과 그 원인을 묻고 있고요. 19번은 왕이 내적 갈등으로 인한 결과를 묻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구조도를 이용해서 풀게 되면은 답이 빠르게 나오는 거죠. 성자 이차돈이란 지문을 두고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은 등장인물들 사이의 갈등 관계야 그 원인을 바르게 연결하라는 것. 주어진 지문을 인물과 그들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구조화해 보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금세 도출할 수 있다. 또 한 인물의 내적 갈등에 의한 사건의 전개를 찾는 문제도 구조도를 이용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었다. 수민이의 공부법 덕분에 문학작품을 체계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서 6월 모의고사에서는 다시 1등급을 회복. 경민이는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그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다. 내일처럼 기분도 좋았고 그리고 그때서야 내가 맨날 집만 대는 친구가 아니고 나도 경민이한테 도움을 줘서 서로 도움이 되는 친구가 될 수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서로 뭐 같이 공부하면서 어찌 보면 그게 파트너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파트너십 이런 것도 들고 이제 수민이랑 저랑은 일단 터놓고 공부 방법을 공유하고 뭐 공부하는 걸 보여주고 그런 사이니까 서로 공부하는 그런 양이 수민이 거랑 합쳐서 2배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공부량이 늘어서 그런 것도 좋고 또 공부 방법이 서로 좋은 거는 추천하게 되니까 그런 방면에서도 좋은 것 같아요. 무슨 날이에요? 네. 무슨 날이에요? 쉬는 날. 쉬는 날? 네. 쉬는 날 따로 정해놔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둘 다 서로 좀 지쳤다 싶을 때 스트레스 많이 쌓이고 할 때 그냥 신이 나서 스트레스 푼다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 늘 함께해온 두 친구.
지금도 그렇지만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런 친구로 계속 남고 싶어요. 지금도 수민이랑 매일 안 떨어지고 잘 지내고 있잖아요. 근데 대학을 어디 갈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수민이랑 대학이 떨어지게 되더라도 어떻게든 뭐 마음만은 변치 않고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